오늘부터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꼭 한 이후에 공제 항목을 빠뜨렸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되죠. 혹시 공제 항목을 빠뜨렸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면 속이라도 편할 텐데 혹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 제출해야 되죠. 환급 절차 밟아야 되죠.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들이 흔히 빠뜨리는 소득공제 항목들 몇 가지를 제가 추려봤습니다. 자, 먼저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작년 연말정산 당시에 가장 많은 직장인들이 빠뜨렸던 소득공제 항목을 조사해봤는데 1위가 장애인 공제였고요. 2위가 부양가족공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장애인 공제를 나는 장애인이 아니니까 혹은 우리 집에는 장애인이 없으니까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범위가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세법상 장애인은 이런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난치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혹은 이미 치료를 받았던 분들과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까지도 모두 세법상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혹은 본인이나 혹은 부양가족이 중풍, 그리고 위암, 간암이나 갑상선암, 전립선암 이런 중증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이미 다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 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조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의료기관에 가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요. 이 증명서를 발급받고 국세청에 제출을 하게 되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 챙겨서 꼭 절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부양가족 공제인데 국세청이 규정하고 있는 부양가족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그에 비롯한 여러 가족들, 부양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호적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친어머님을 부양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들도 물론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호적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애시당초 공제 대상에 올려놓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부모님들이 은퇴 이후에 소일거리를 통해서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해서 몇십만 원 용돈벌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을 공제 대상에 올리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의 부모님도 역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꼭 공제 대상에 올려서 부양가족 공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꼭 놓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15세에서 29세의 청년, 그리고 60세 이상의 노인분들, 장애인분들은 취업한 이후 3년까지 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총 50%에서 약 100%의 소득세 감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꼭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자, 부녀자 공제도 많이 놓칩니다. 이 부녀자에 대해서 결혼을 한 이후의 여자가 부녀자냐 아니면 결혼 전의 여자가 부녀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녀자 공제 기준은 결혼 전후가 아닙니다. 정확한 그 기준을 살펴보자면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일 경우 부녀자 공제 받을 수 있고요. 결혼했지만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죠. 알면서도 자꾸 깜빡깜빡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안경과 컨택트 렌즈, 보청기와 중고생 교복 구입 비용을 자꾸 소득공제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해당 영수증과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국세청에 제출을 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이 직장인들이 자주 놓치게 되는
흔한 소득공제 항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